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새로운 무기를 재밌게 알기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어린이용 장갑차냐 초미니 공수 장갑차 독일의 비젤 장갑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수부대를 중시했던 서독이 개발한 공수부대의 발 크라카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데요. 1965년도부터 1975년도까지 완전히 대량 생산을 했고 최근까지도 사용을 했어요. 이 크라카 소형 전술 차량. 그러면은 서독은 왜 공수부대 또는 공정부대를 중요시했을까요? 이제 냉전이 시작되었고 그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졌죠. 그런데 이 서독의 국토 크기는 굉장히 넓죠. 물론 과거 독일 제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좁지만 어쨌든 넓어요. 그런데 그 넓은 국토를 서독군이 다 방어하기에는 너무 병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그 지역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확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독은 한정된 병력을 가지고 이 어떤 그 전투 지역에 병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공수 공정부대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서독은 수송 C-130 수송기 그리고 CH-53 스텔리온 같은 초대형 헬기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했어요. 왜? 공수부대 빨리 보내줘서 거기에다가 병력을 집중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를 많이 만들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공수부대는 순수한 보병 아닙니까? 보병인데 이 현대전이 점점 갈수록 화력이 세지니까 그냥 보병 전투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화력 차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라카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제 공수부대원들이 이거 지금 크라카 타고 지금 이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거는 그냥 단지 이동하는데 군장만 조금 대신 들어주는 그런 오토바이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방어력을 제공한다든지 어떠한 방어력도 없고 화력 지원도 안 되고 그냥 이동 중에 적의 매복병에 걸려서 기관총이라도 한 방 맞아버리면 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 우리 살겠냐? 그러면서 2차 대전 초반에 탱켓이라고 있었는데 차라리 그 탱켓이 더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탱켓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딱 이 크라카하고 비슷한 덩치로 생겼어요. 이 탱켓은 그냥 이런 크라카 같은 데다가 궤도를 붙였고 그 궤도 위에 기관총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냥 움직이는 기관총좌예요. 그런데 이제 장갑을 뚫어놨기 때문에 기관총좌인데 기관총이 이제 다른 어떤 보병들의 적 보병들의 소총 사격에 안전하게 움직이는 기관총 진진 것이죠. 그걸 이제 탱켓이라고 했는데 그 탱켓이 차라리 더 낫겠다. 이제 이 탱켓 같은 경우는 앞에서 탱켓이 전진을 하고 요 뒤에 이제 보병들이 쫄쫄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탱켓은 일단은 장갑이 있으니까 저기 소총을 쏴도 이 탱켓이 다 막아주니까 그 뒤에 이제 쫄쫄쫄 따라가는 것이고 이 탱켓에는 또 기관총이 달려있으니 여기서 화력 지원하고 그러면 이제 뒤에 따라가던 보병들은 확 엎드려가지고 이제 엄폐 해가지고 이제 전투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초반에 이 탱켓이 아주 독일군은 요긴하게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탱크가 전차가 보급되고 완전히 그냥 보편화되고 나서는 탱켓은 그냥 전차 포탄에 스치기만 해도 죽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라졌는데 어쨌든 2차 대전 초반에 이 탱켓이란 걸 가지고 요긴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독군이 생각하기에 무슨 이것보다는 차라리 수십 년 전에 썼던 그 탱켓이 더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탱켓이 더 낫네. 그러면 탱켓 같은 거 좀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명품 제조기 포르쉐에 떨어진 특명입니다. 현대판 탱켓을 만들어라. 1969년도에요. 그래서 서독 육군님이 포르쉐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자, 서독 육군이 내가 말이야 크라카 소형 전술 차량을 공수부대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영 못 믿어서 말이야. 그 명품 장인인 너희가 좀 나서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포르쉐가 어떤 걸 원하시는데요? 이제 이러니까 서독 육군이 지금 쓰는 C-130 수송기나 CH-53 헬기로 수송 가능하면서도 공중투하
낙하산에다 매달아서 공중 투하가 가능해야 되고, 보병이 탑승하면서 적의 소총탄 방어가 가능해야 되고, 대전차 전투나 대공 전투도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차 전투, 전차에게 싸워서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대공 전투, 적의 헬기나 이런 게 와도 격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까지 요구하면서 세상에 수송기나 이런 데 매달아 가지고 낙하산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도 타라고 그래. 그래서 포르쉐가 그러니까 공중투하 가능하면서도 대공, 대전차 임무 전부 가능한 그 만능의 장갑차를 콩알만하게 만들라고요? 이 양반이 지금 장난하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래도 포르쉐가 어떤 데입니까? 독일 최고의 자동차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포르쉐가 또 열심히 또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포르쉐가 이제 한 5년 동안 연구하다가, 물론 이 사업 때문에 접은 건 아니지만 사업을 포기하고 방산 부분을 매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르쉐가 이거 이제 끝나버렸어요. 포르쉐 없어졌어요. 이제 자동차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쉐의 방산 부분을 그루프마크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그루프마크는 나중에 라인메탈, 우리 이제 K1, A1 전차포 그 만든 데가 라인메탈 아닙니까? 나중에는 라인메탈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 그 그루프마크에게 포르쉐의 방산 부분이 매각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르쉐하고 계약했던 사업이니까 역시 그 사업 자체도 그루프마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루프마크가 열심히 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자, 포르쉐가 5년 동안 연구를 했죠. 그리고 그루프마크가 또 8, 9년을 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소형 공수장갑차 시제 차량을 그루프마크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서독 육군이 여기다가 무장만 이제 달면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여기 지금 이제 포탑 공간을 비워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탑 공간이 비워난 여기다가 무장만 이제 갖다 꽂고,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 과거 탱켓, 왠지 탱켓 좀 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탱켓보다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야, 이거 좀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포탑을 붙입니다. 라인메탈에 부탁을 해가지고 20mm 기관포를 붙여요. 자, 그래서 전투 중량이 총 4.78톤입니다. 엔진 출력은 86마력이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70km. 그리고 탑승 인원은 조종사가 여기 이제 그 전차장하고 조종수 해서 승무원이 2명이고 보병이 4명 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비젤 1이고 비젤 2는 이게 너무 작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보기륜, 요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양 끝에 있는 이거 궤도를 돌리는 힘을 주는 이걸 기동륜이라고 하고, 여기 중간에 있는 걸 보기륜이라고 하거든요. 이 보기륜을 한 개 더 추가해가지고 장축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비젤 2라고 하는데, 그것은 6명이 탑니다. 보병이. 그래서 탑승 인원은 이 비젤 1 같은 경우는 4명 추가로 타는 보병이, 그리고 비젤2는 추가로 보병이 6명을 더 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mm 기관포, 그리고 또 이 기관포 다 떼어내고 토우 대전차 미사일, 그것을 다는 버전. 그러니까 이제 대공전하고 대전차전하고 막 이렇게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20mm 기관포를 붙여서 공격하는 용도가 있고, 또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붙인 용도. 그래서 적의 전차가 나타나면 토우 대전차 버전이 나서서 적의 전차를 격파하는 버전. 그리고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장착해가지고 적의 전투기나 적의 헬기가 날아오면 그것으로 또 공격하는 스팅어 버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서 만듭니다. 자, 인체공학 따위는 필요 없어요. 뭐 독일 그러면은 자동차 강국이기 때문에 뭐 인체공학 이런 거 지금 많이 생각할 텐데, 이 비젤에는 그런 거 따위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이게 비젤 2 6명 들어가는 버전인데, 완전히 구겨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야 돼요. 앞사람 무릎 다 부딪히겠죠? 그냥 무릎이 부딪히는 게 뭡니까? 그냥 무릎을 겹겹이 크로스 해가지고 앉아야 되겠죠?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덩치가 우리 경차하고 좀 비슷한 덩치 안 같습니까? 뭐 스파크나 모닝 그 정도하고 덩치가 비슷해 보여요. 딱 봐도 비슷해 보이는데, 자, 엔진 출력도 우리 스파크나 모닝 같은 86마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파크, 모닝 이런 경차들, 제가 무게 지금 잘 모르겠지만 아마 1톤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4.78톤이니까 우리 스파크나 모닝은 얼마나 힘 좋은 차겠습니까? 한번 이제 그 스파크나 모닝과 비슷한 덩치의 비슷한 엔진 출력인데 무게는 그것이 5배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둔중한 것인지를 대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수부대용 장갑차 등장에 독일은 대만족합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대량 주문을 합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게 토우 대전차 미사일 장착 버전이고, 이거는 이제 20mm 기관포 장착 버전이에요. 이거 지금 독일군이 세계식이기 때문에 비젤-1입니다. 4명의 보병이 탑승하는 비젤-1. 자, 그래서 독일은 이 비젤-1을 343대를 주문을 했고, 독일군 하나 추가해가지고 사람 6명, 보병 6명 태울 수 있는 비젤-2 버전을 178대 해서 토탈 500대가 넘는 비젤 장갑차를 주문을 해서 독일 육군이 씁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독일은. 전투에도 나갔어요. 유엔의 일원으로. 뭐 그냥 아프간전이라든지 이런 전투에는 못 나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실은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엔의 일원으로 소말리아 그리고 코소보 이런 데 평화유지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소말리아에 평화유지군 참전하기 직전에 부대 개방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mm 기관포 사수가 이렇게 딱 있는데, 부대 개방 행사를 하니까 뭐 온 동네 어린이들 다 왔죠. 그래서 아저씨 이거 어린이용이죠? 하고 막 애기들이 막 타고 있어요. 아이고 참 좋기도 하죠. 어린이들 무기 보면 대단히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 각 뭐 에어쇼라든지 이런 데 참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참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애들이 야 이거 딱 우리 거 같다. 야 이런 거 좀 사면 좋겠다. 아빠 이거 좀 사줘. 뭐 이제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장갑차냐? 이제 어린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독일은 500여 대나 샀는데 다른 나라는 안 사는 겁니다. 독일군만 만족했던 공수장갑차 비젤 해외 구매 고객은 제로입니다. 제로가 아니고 사실 한 대 있습니다. 영국이 한 대 샀습니다. 한 대. 왜 한 대 샀냐? 연구용으로 한 대 샀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사가지? 흐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2사단 해체하고 그것을 공정부대로 만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군 2사단 공정부대가 될 육군 2사단의 그 사용 용도로 이 비젤 장갑차를 수입할 거다. 또는 그것의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생산할 거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같은 또 자동차 강국이 굳이 이 기술을 도입해서 만들 이유는 없죠. 그냥 만들면 되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 조금 사실과 다른 기사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안 사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 장갑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다시 또 개량을 해서 대변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젤2, 지금 이제 비젤2인데요. 여기에다가 아거스 공수 정찰 차량이라는 걸 만드는데, 다 이제 장갑도 좀 두껍게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건 아닌데, 앞으로 독일은 어떤 식으로 만들 건가 하면, 여기다가 무인 전투, 일종의 전투 로봇, 무인 로봇처럼 무인 전투 체계를 장착을 해서, 무인 전투 로봇 비젤로 승화시킬 그런 계획을 독일 육군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미 육군이 만들고 있는 갯마형 로봇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일환으로 독일은 비젤을 베이스로 해서 무인 전투 차량을 만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젤이었습니다. 어린이용 장갑차냐? 비젤 장갑차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